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하기 전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아파트 투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투자를 예로 들자 보면요. 요즘에 뭐 인천 아파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다. 뭐 검단 개박살 난다. 뭐 이런 막 유튜브 동영상들 막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은 구독자님들이 이제 제 구독자 말고요. 다른 사이트 댓글을 보면은 검단 신도시 청약이 당첨됐는데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주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야, 이게, 이 마음 공부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로 진짜 어려운 경쟁률 뚫고, 로또 청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로또 청약인데, 검단 신도시는 로또 청약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이거 지금 이 상황에 이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댓글을 보고 야, 심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어제는 막 폭등을 했죠. 종합지수가 폭등을 했는데 미국 시장 선물이 오르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 선물이 새벽에 막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종합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날아갈 것처럼 어제는 그러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막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식시장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잡니다. 폭락을 하든지 폭등을 하든지 그냥 편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스트레스 제로를 한 지가 11년, 12년 차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3년은 어땠나요? 처음에 3년은 하루 24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 자고 20시간을 모니터에 머리 박고 살았습니다.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종목 이름만 되면 그 회사 2000 종목을 거의 다 달달달 위울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맨날 3년 내내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투자 1인자라는 사람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3달 정도 하면은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가고 이렇게 3년을 하면서 계속 까먹었어요. 그것도 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동안 계속 까먹었어요. 그럼 이 원인이 뭘까요? 종목을 몰라서 까먹었을까요? 투자 고수라는 이 리딩방 고수가 이거 몰라가지고 회원들 까먹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모든 거는 심리입니다. 심리. 마음 공부.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은? 우리 회사, 최저임금 회사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잡부들 이렇게 일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같은 회사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행복하고 웃으며 즐겁게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하며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 보면서 뺀질뺀질하고 일 안 하려고 요구도 먹고 관리자들한테 혼나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눈치 봐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뺀질거립니다. 이렇게 같은 회사 같은 일을 하는데 다 틀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항상 웃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음 공부가 된 사람입니다. 마음 공부. 마음 공부가 돼 있으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돼 있으면은 종교도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외치지 않아도 되고 부처님 절 안 해도 됩니다.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데 뭐라고 거기 절에 가서 절하고 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울고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신앙 가진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신앙을 가져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주식밖에 없어가지고 주식을 예로 들자면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까먹다가 4년 차부터 갑자기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안 까먹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제로로 갔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죽기 전에 쓴 3권짜리 책을 읽고부터거든요. 근데 이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94세인가에 죽기 직전에 써가지고 머릿말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3권짜리 책에 뭐 어떤 종목을 사라, 뭐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이 심리,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첫 번째 책이 돈 차갑게 다루고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거고, 두 번째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세 번째 실전 투자 강의, 이 세 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유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뭐 이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심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심리. 그리고 제가 이 앙드레 코스탈론 책을 읽고 나서부터 도서관에 처음에는 이제 예스24에서 시켜가지고 사봤는데 책꽂이에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이런 책을 읽는데 여기에 무슨 종목 사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 지금도 종목 공부 안 합니다. 뉴스도 잘 안 봐요. 증권 방송 안 봅니다. 증권 유튜브 안 봅니다. 신문 안 봐요. 신문 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잘 안 봅니다. 신문에서 보고 사면은 이미 올라 있습니다. 좋은 거는.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좋은 종목이 이렇게 보이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안 사요. 무슨 종합지수가 갑자기 폭락을 했는다든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같이 떨어졌을 때 이런 때 삽니다. 좋은 종목 골라놨다가요. 갑자기 뭐 사야 된다 그래서 막 갑자기 급주해서 충동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미리 골라놨다가 요 범위 내에서만 삽니다. 따로 새로운 종목 사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봅니다. 조그만 주식들 뭐 여기저기서 좋다고 뭐 폐 배터리 관련주가 좋다 뭐 어쩌고 막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삽니다. 진짜 좋다고 느끼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락하면은 그때 삽니다. 하여튼 마음 공부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탄 집을 꼭 사야 하나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자신이 살 집 한 채는 꼭 사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면 그분들께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집이 없다면 어디에 거주하실 건가요? 집은 투자의 개념을 떠나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미혼이라면 크게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이사를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몇 번만 하게 된다면 서러워서라도 내 집 한 채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임대차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았지만 2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거주지에 대한 고민을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만기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몇 달 전부터 만기 이후의 거주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주거에 대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것입니다. 그럼 고민 끝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점 등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신년같이 믿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구수만이 아닙니다. 인구수 외에도 수요와 공급, 금리, 정책, 심리, 환율, 통화량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만 따져봐도 인구수, 가구수, 소득, 주변 오피스의 공급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집값을 결정하는데 인구는 작고도 작은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만약 인구가 3% 줄어들었는데 주택수가 10% 줄면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실거주든 투자를 위해서든 집을 사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부에 앞서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집값 폭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3단계는 매입, 보유, 매도입니다. 그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매입, 즉 집을 사는 것입니다. 싸게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세대로 매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당장 팔 생각도 없는 집인데 가격이 하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거나 폭등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집 한 채는 보유해야 집값 폭등과 폭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두 번째 매입하는 부동산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주식을 업으로 하는 지인들에게도 웬만하면 자신이 거주할 집 한 채는 보유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제가 10년 넘게 종사했던 부동산 자산 운용업계에서도 통용되는 말로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최대한 빨리 주택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심지어 친한 선배 한 분은 입사 지원자를 인터뷰할 때 주택을 직접 매수한 후 보유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대출 한도도 줄었고 아직 집 살 여력이 되지 않아 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 대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투자금을 최대한 빨리 모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산 중형차 한 대를 소유하면 사고가 안 난다고 해도 주유비, 세금, 수선, 유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 월
40 내지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을 빨리 앞당기고 싶다면 이런 비용까지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할지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무조건 꼭 한 채는 무조건 사라고 그러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집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3억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안 사고 나는 여유가 더 생길 때 살 거야 그랬는데, 월급을 만약에 1년에 한 달에 200만원씩 저축한다 그래요. 그럼 200만원이면 엄청 많이 저축하는 거죠. 근데 200만원씩 저축해봐야 1년이면 2400이에요. 그러면 10년 저축하면 2억 4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3억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있다가 2억 4천 합해서 5억 4천이라고 그래요. 5억 4천에다가 이자 늘고 해서 5억 5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3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넘어갑니다.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 3억에 샀는데 20년 있다가 20억, 지금 20억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 월급 상승률, 뭐 이런 거를, 이 주택 올라가는 거를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월세 살다가 아니면 전세 살다가 집주인한테 맨날 굽신굽신 해야 되고, 당신 내가 여기 들어와 살 거라 다음에 집 좀 비워주십시오. 그러면 임대차 3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 비용 몇백만원 들어가죠. 또 여기 이사해가지고 또 도배하고 뭐 집수리도 좀 하고 청소도 해야죠.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짐 싸야죠. 이사 비용 들어가지, 또 복비 들어가죠. 여기 복비, 여기 복비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모로 막 깨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1년 이상 한 적이 없는데요. 자영업은 한 20년 넘게 했고요. 근데 이 지금 다니는 직장은 9년 처음으로 오래 다녔습니다. 9년인데 이거 제가 9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9년은 왜 9년 다녔냐, 여기 직장 다니면서부터 주식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 야간만 꾸준히, 이게 3교대 하면은 정신이 없고 안정이 안 되는데, 야간은 고정이라 야간만 꾸준히 하니까 아무 때나 주식시장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퇴근해서 저녁 때 출근하니까요. 그러니까 며칠 안 봐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할 때는 그냥 컴퓨터 키지도 않고 자면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걸 발견한 게 뭐냐, 이 직장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든 무조건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데 없다 그러고, 응댕이로 뭉개가면서 뭐 고참들이 갈구거나 막 그래도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 이게 보통 회사는 들어가자마자 한두 달 되면은, 여기 나랑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여기는 나랑 안 맞는 데야. 그리고 맨날 입사 광고를 봅니다. 그 사업 모집 광고를 보는데, 이 보는 이 시간이 이게 무시 못 해야겠더라고요. 하루에 두세 시간씩 보잖아요. 그럼 이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쌓이면은 이게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회사 아니면 다른 데 무조건 안 가. 그리고 그냥 9년 동안 비볐더니 하루에 두세 시간씩의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그 시간에 주식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직장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장이 안정되면 심리가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마음 공부해서 마음이 안정돼야지
뭐든지 잘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